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비도시 지역의 용도 지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얘기 드린 용도 지역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도시 지역의 용도 지역에는 크게 상업 지역, 주거 지역, 녹지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공업 지역도 있지만 공업 지역은 따로 지정되니 번외로 생각하시고요.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 크게 세 가지에서 세분화된다. 일반적인 시군에서는 상업지역도 상업지역 하나만 존재하고요. 이제 좀 규모가 큰 시나 광역시급 돼야지 뭐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점점 세분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먼저 비도시 지역에는 크게 관리지역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농림지역, 세 번째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도시 지역에 있는 용도지역을 이해하실 때는 먼저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보시면요. 용어 자체의 뜻을 보시면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자연환경을 계속 유지하고 나무가 있어서 산소, 숨을 쉴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이 조성돼야 인간이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연환경들을 훼손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안 되니까 제재가 많습니다.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웬만한 건축 행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지 가격이 매우 저렴하죠. 주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투자용으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뭐 농작물을 지으신다거나 따로 뭐 연고가 있어서 사시는 분들 아니면 잘 거래나 이런 것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용도 지역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도 지역에 따라 가격 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 용도 지역마다 제한하는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 좋으면 가격이 비싼 거고, 용도 지역이 제한하는 게 많으면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용도에 제한하는 게 많았다가 그런 것들이 풀림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 편은 아니고요. 한 번씩 일어나긴 되는데 그 용도 지역이 변경하는 것을 내가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따르게 됩니다. 지목 같은 경우에는 지목은 본인 땅이 가지고 있을 때 개발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데요. 용도는 내가 바뀌게 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자체에서 한 번씩 심의가 있을 때마다 변경을 하게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변경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에는 큰 이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얼마 전에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관리 지역으로 변경된 데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보여드리면 그 새만금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새만금 우리나라 매립을 통해서 이제 개발하는 최대 국책사업 도시 중 하나인데요. 그 새만금 부안군에 보면은 변산해수욕장 한 번쯤 놀러 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바닷가 인근에 이 대양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대양리 동네에 보시면 이게 지금 네이버 지도인데요.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를 클릭해 보시면 이 지적도가 나옵니다. 그럼 지적도에 이 연두색으로 칠해지는 부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안이라는 동네가 부안에 보면 변산반도 국립공원이라고 부안 면적의 3분의 1, 거의 40%에 육박한 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이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산맥, 산자락 인근에는 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토지를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묶여 있고 개발을 못 하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이제 자연환경 보존 지역을 해제해 주었죠. 그게 이제 이 부안 쪽에 보시면 이 대양이라는 곳이에요. 주변에는 변산 해수욕장도 있고 이렇게 새만금 매립지, 이 개발지라고 하는데 이런 데도 가깝고요. 그래서 입지가 괜찮은 동네인데 네이버 지적도나 다음 이런 사이트에 보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로 아직은 표시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지금 이 전부 다 보시면 색깔이 같지 않습니까? 제가 임의로 하나를 한번 서류를 띄워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여기 주소를 보시면 대양리 216-1번지라고 되어 있네요. 216-1번지. 색깔이 같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데 실질적으로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에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들어와 보시면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거를 뜨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소를 입력하시면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양리 아까 216-1번지였죠? 216-1번지.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게 되면 토지의 기본적인 이제 상황, 조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제 지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네이버상 지도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봐서 지금 확인해 보니 생산관리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었던 이 지역들을 조금 이제 부안군에서 해제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일 때는 집가가 이 동네 인근에는 평당 10만원 넘는 땅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인데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이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함으로써 토지 가격이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까지 이제 상승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투자하기에는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게 크기 때문에 물론 투자는 리스크는 따르죠. 어느 정도 판단은 해야 하지만 주로 저희 토지스쿨에서는 좀 리스크가 큰 투자는 지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위성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옛날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서 이제 많이 건축물들이나 이런 게 지을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생산관리로 바뀜으로 인해 조금씩 이제 바닷가 인근이고 해수욕장도 가깝고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부안군에서 가장 유명한 이 격포, 이 변산반도, 이 대명 리조트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씩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이제 설악산,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 인근 이런 지형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이제 토지가 이제 규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토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셔서 우리가 1부 시간하고 2부 시간에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 재테크할 시 용도지역의 역할을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을 보시면요. 농림지역은 크게 농업진흥구역, 또 하나 농업보호구역 두 가지로 나뉩니다. 농업진흥구역 용어를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림지역이라 하면 옛날에 절대농지라고 했거든요. 절대농지 하면 한 번쯤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절대농지는 이런 토지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토지가 네모 반듯하게 경지가 정리되어 있다, 이런 토지를 말하는데요. 옛날에는 절대농지라고 했어요. 절대농지의 반대말은 상대농지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절대농지 용어를 개편함으로써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하고 용어 개편하는 데 있어서 이제 농업진흥구역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었거든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이렇게 대량화되어 있는 농지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든 지역입니다. 용도예요. 그래서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하고 이러는데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 이런 토지가 건축이 안 되고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싸서 일부 이제 시청자님들이나 이제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시면 그래도 주변에 이제 뭐 신도시라던가 뭐가 들어오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수도권 주변으로 예를 만약에 들어드리면요, 서울시에서 외곽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여주나 이천에 뭐 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나 이천에 비하면 이런 농림지역 토지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토지. 그래서 이런 농림지역이 개발이 들어오면은 용도가 바뀌어서 가격이 많이 올라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여기 주변에 뭐 신도시가 들어오거나 뭐 큰 호재가 있어서 이런 토지가 건물이 들어오고 바뀌게 된다 한들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거를 해제해줘서 더 높은 용도로 뭐 관리지역이라던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주는 게 아니라요, 지자체에서나 이제 국가에서 이런 토지들을 다 수용을 하게 됩니다. 수용, 강제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개발을 해서 다시 이제 분양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데 농림지역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고 주변에 호재가 있더라도 크게 돈을 벌 수 있진 않아요. 이 점을 간과하셔서 주변에 뭐가 주변에 있으니 농림지역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자금이 묶일 수 있으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옛날에 절대농지라 했던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토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이 농림지역의 대부분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업보호구역은 10% 내외로 설정되어 있는 건데, 농업진흥구역을 어떻게 보면은 더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농업진흥구역보다는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데 조금은 용이해요. 근데 내가 농업보호구역 토지를 투자를 하고 싶어도 농업보호구역 토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농업보호구역 찾는 게 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은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그냥 농림지역에서는 대다수 농업진흥구역이구나, 절대농지구나, 개발하기보다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정한 용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비도시 지역의 용도 지역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나 농림 지역은 이렇게 제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다. 그러므로 가격이 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관리 지역을 유념 있게 보셔야 돼요. 관리 지역은 총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계획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한번 들어보셨나요? 계획 관리 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가 생산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세 번째가 보전 관리 지역. 세 가지로 나눕니다. 도시 지역 외의 토지들을 보면 관리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를 보면서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가 충주시를 봤었죠? 충주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중심지에는 상업지역이 있고 상업지역 주변에는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주변에는 다시 녹지지역이 있고요. 이것을 도시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지역 외에 있는 지역이 비도시지역인데요. 이 비도시지역을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 관리지역 안에서 이제 생산관리 지역이 있고 보전관리 지역이 있는데 약간 녹지지역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무슨 말이냐? 녹지지역에서 가까운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도시가 팽창하고 어디를 개발함에 있어서 계획관리 지역이 더 용이한 토지예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의 사전적 의미를 보시더라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관리가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관리 지역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란 주변의 용도 등을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또 생산관리 지역이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간략하게 용어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부동산 용어 사전에 보면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보면 상업지역은 주로 건폐율, 땅이 100평 있으면 70평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은 주로 60% 이상,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20% 이상 건폐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녹지지역보다도 건폐율이 높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보다도 계획관리가 더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더 활용성이 좋기 때문이죠. 계획관리지역 투자 시에 계획관리지역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웬만한 건축물들을 다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음식점, 숙박업, 펜션, 원룸 등등 이런 것들. 이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건폐율이 2배 차이 나는 거고, 이 생산관리하고 계획관리는 비슷하긴 한데요. 생산관리에서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계획관리에서는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가까이에 위치가 좋은 계획관리는 이제 음식점 이런 걸, 카페 이런 걸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계획관리 토지가 아직까지 도시에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외 지역까지 펴지지 않았다면은 계획관리 지역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얘기 드리면 비도시 지역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은 규제, 제한하는 게 많으니 투자 시에는 좀 피해 주셔야 돼요. 자금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묶일 수 있기 때문이죠. 관리지역을 유념히 보셔야 되는데요.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정도까지는 투자하는데 괜찮습니다. 보전관리 지역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제한되는 게 많아 좀 투자 시에는 용이함이 좀 떨어지고요. 계획관리나 생산관리가 괜찮으나 생산관리는 건폐율이 20%고 계획관리는 건폐율이 40%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획관리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계획관리는 숙박업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도 되는데 생산관리는 주로 주택용으로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보시면 용도지역을 보시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일부와 지금 시간에 정리해서 얘기 드리자 하면 도시지역에는 16가지가 있는 거고 비도시 지역에는 5가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관리지역에 3개가 있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5가지가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에 16개, 비도시지역에 5개 이렇게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을 21가지로 구분해 놓습니다. 도시지역에서도 제가 알고 있으라는 그 3가지만 알고 계시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관리지역에서도 비도시지역에서도 이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투자성이 떨어지니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이 2가지만 알고 계시면 투자 시 땅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5가지만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땅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을 알아야 이 토지에서 이 땅에서 뭐를 할 수 있는가, 이 주변 여건이 어떤 상황이니 앞으로 여기다 뭘 하면 좋겠다, 이게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여기가 개발되니까 가격이 오릅니다, 사세요, 이렇게 투자해서는 크게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정확히 그 지역의 그 토지를 땅을 봐서 주변의 상황을 고려해서 주변에 만약에 IC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IC가 있으면 IC가 있는 곳 주변에는 주로 이제 물류창고나 공장이나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이유가 IC의 산업단지 인근에 IC가 있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IC 주변에는 물류창고 이런 게 많은데요. 그럼 그런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 토지라면은 나중에 물류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하면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물류창고를 짓는데 작은 평수로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계획관리 지역이라도 건폐율이 40%인데 한 300평 이상은 내가 투자를 해야 3, 40이 120평 이상 건물을 짓는 겁니다. 120평 정도면은 물류창고도 웬만큼 규모가 되는데요. 그래서 너무 작은 토지를 사시게 되면은 IC 주변의 계획관리 지역이라도 활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물류창고를 하고 하는데 물류창고 짓기에는 너무 면적이 작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도를 알고 이런 용도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을 얘기 드리려면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토지스쿨에서는 보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토지를 살펴볼 수 있겠다
라는 점에 입각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네이버 토지스쿨 카페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지에 있어서 다음 영상 때는 원하시는 거 있으면 뭐 얘기 주시면 그런 쪽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에는 다음 시간에는 농지증,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아시죠? 농지를 살 때 필요한 문서인데요. 그래서 농지증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돈 버는데 세상에 쉬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많이 공부할수록 더 재화나 이런 게 부가 따라온다 생각하시고 재밌게 하나하나씩 따라오시면 충분히 좋은 토지, 좋은 성공하는 투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